이게 치폴레 브리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사 김한송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치폴레입니다. 미국에 살면 이 치폴레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치폴레가 이제 곧 한국에도 입성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치폴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치폴레는 미국 어디에서든지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치폴레, 저 고추를 일컫는 말인데요, 멕시칸 그릴이라는 단어를 잘 만들었죠.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똑같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음악이 나오고 오픈형으로 시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치폴레만의 독특한 인테리어죠. 이 퍼니처들은 조금 무심한 듯 한데도 음식을 먹는 데는 전혀 이질감이 없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폴레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오퍼레이션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만큼 빠르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데 저쪽 앞쪽에서부터 하나씩 음식을 담아서 마지막에 음식을 마무리를 합니다.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오퍼레이션 구조인 겁니다. 저도 이 뒤에 서서 주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서 있는데도 정말 금세 줄이 줄어듭니다. 브리또를 눌릴 수 있는 프레스 머신이 있는데 어떤 거를 주문하는가에 따라서 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되게 빠르죠. 그래서 베이스를 담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메인을 담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마지막 캐셔 분이 한 분 계셔서 마무리를 해주죠. 정말 스마트한 오퍼레이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주방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계속 보강을 해주세요. 치폴레는 메뉴가 브리또, 볼, 타코, 샐러드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치킨, 비프, 스테이크, 돼지고기, 베이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플랜 베이스도 있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Hello, hi, how are you? Can I get a burrito with a white rice? 브리또를 이렇게 늘려주고 있고요. 화이트 라이스를 넣겠습니다. Black bean, please. Chicken. Thank you. 이렇게 베지믹스를 넣고, 저기 준비된 거에 이제 야채를 넣어주면 됩니다. 토마토, corn, sour cream, lettuce, please. That's it. Thank you. Appreciate. 엄청난 브리또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정말 큽니다. 와, Thank you. 음식 하나 담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죠? 제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료도 하나. 저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콕을 마시게 되네요. 핫소스도 챙겨서 자리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폴레 브리또입니다. 정말 크죠? 제가 치킨을 주문했다고 C를 적어줬습니다. 타바스코 소스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타바스코 페퍼 소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린 페퍼 핫소스, 여기에 치폴레 핫소스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또 매워요. 이거를 조금씩 넣어 먹으면 치폴레를 즐기는 매력이 된답니다. 일단 치폴레의 매력은 양 대비 가격이 엄청 싸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큰 브리또가 단돈 11불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제 얼굴 크기예요. 제 얼굴도 작지 않은데 다시 비교를 하면 이 타바스코 바를 만큼 해요. 이걸 가지고 아령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맛을 좀 볼게요. 이걸 아까 전에 쌀 때도 좀 힘들어 하셨어요. 정말 크지 않나요? 와, 이 급하게 마무리해준 이 브리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맛을 보죠. 밥이 막 쏟아져서 나와서 꼭 주워 먹어야 돼요. 아직 고기 쪽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실 치폴레에 이렇게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더 이 치폴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치폴레 소스도 조금 털어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맵겠죠? 너무 맛있어요. 이 브리또가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팔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서 지역 뉴스에는 신생아 사이즈의 브리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치폴레는 단순한 그냥 음식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치폴레는 1993년 스티브 1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CIA,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유명한 요리학교죠. 이 요리학교를 나온 분이셨는데요, 셰프로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했던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스트리트에 보면 정말 많은 멕시칸 레스토랑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 동네가 예전부터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멕시칸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이 동네의 브리또를 정말 맛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차피 식당은 나중에 차릴 거니까 일단 돈을 좀 벌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치폴레입니다. 미션 스트리트에는 이런 멕시코 스타일의 가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는 방향을 확 바꾸게 될 것이죠. 참 인기 있던 이 멕시코 음식을 좀 더 쉽고 빠르고 맛있게 고객들한테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한테 돈을 좀 빌린 다음에 덴버에 있는 덴버 유니버시티 앞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치폴레를 오픈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게가 16개까지 될 정도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대변화가 시작됩니다. 미국 프랜차이즈의 큰손 맥도날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1998년에 치폴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16개까지 있었던 이 치폴레가 맥도날드가 합류하게 된 이후로 2004년까지 500개 매장을 가진 큰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치폴레가 중요한 거는 패스트 캐주얼이라는 신생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맥도날드는 패스트 푸드의 카테고리였습니다. 패스트 푸드는 QSR, 퀵 서비스 레스토랑의 약자인데 이 패스트 캐주얼은 점심시간에 오는 손님일지라도 조금 더 좋은 재료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용어였습니다. 패스트 캐주얼은 패스트 푸드처럼 빠른데 패스트 푸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형 패스트 푸드를 의미하는 것들은 햄버거, 피자, 치킨 윙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빠르고 저렴했지만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점점 공장에서 나온 음식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폴레는 다른 방향으로 갔죠. 손님 앞에 재료를 펼쳐놓고 고기를 굽고 밥을 담아주고 손님 앞에서 재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패스트 캐주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빠른 속도와 캐주얼 레스토랑의 음식 품질과 분위기가 합쳐진 것이었죠. 치폴레가 패스트 캐주얼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런 스타일의 가게들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치폴레가 나옴으로써 미국 시장에 이 컨셉이 늘어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된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마침내 2006년 치폴레는 IPO에서 상장을 하게 되고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이 치폴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치폴레는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죠. 패스트 캐주얼 컨셉은 치폴레, 멕시칸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카테고리 영역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스 음식, 메디테리언 음식, 코리안 음식, 재패니즈, 차이니즈까지 모든 음식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치폴레가 보여준 것은 새로운 외식 공식이었습니다. 빠르지만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 음식, 직접 주문하지만 레스토랑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 메뉴는 단순하지만 수많은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식. 이 모델은 이후에 미국 외식 사업에서 굉장히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치폴레가 바꾼 거는 단순히 브리또가 아니라 미국인의 점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와 패스트 캐주얼 시장 중에 여전히 패스트푸드 시장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속도로만 보면 패스트 캐주얼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탑 500 회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패스트 캐주얼 회사는 6%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미티드 레스토랑,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고 일컫죠. 이 성장세는 3.1%에 머물러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패스트 캐주얼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도 하나 드러났습니다. 치폴레가 만든 패스트 캐주얼의 고올 공식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입니다. 지난 10에서 15년간 패스트 캐주얼의 성공 공식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베이스를 고르고 프로틴, 토핑, 그리고 소스까지 연결되는 이 기준을 패스트 캐주얼로 우리는 일컫게 되었고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 공식에 사람들이 브랜드를 대입을 하게 되었죠. 2025년부터 볼 패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비슷한 형태의 커스터마이즈된 볼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샌드위치나 타코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식으로 이동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흐름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폴레처럼 만들면 된다가 더 이상
차별화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패스트 캐주얼은 패스트 푸드보다는 살짝 비쌌지만 일반 식당보다는 좀 더 가격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치폴레의 가격도 11불, 12불, 13불 정도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식재료비가 렌트비까지 모든 것이 오르면서 볼 하나의 가격이 15불에서 18불, 거의 20불 가까이 오르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금세 흥미를 잃고 피로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만 해도 사실 15불 이상 올라가면 이 볼 하나를 잡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 캐주얼의 볼 분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흥 강자가 있죠. 까바라고 있습니다. 메디테리안 컨셉인데 이 까바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캐주얼이 죽는 게 아니라 평범한 패스트 캐주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패스트 캐주얼이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힘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컨셉이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치폴레가 한국 강남역에 첫 번째 매장을 곧 오픈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은 분명 가격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면 충분히 대히트를 칠 것 같은데 한국 강남역에서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15,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22,000원, 음료까지 하면 뭐 25,000원까지 가는 그런 메뉴 구성으로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정말 중요했던 치폴레를 맛을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롭고 재밌고 맛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발. 멕시코의 브리또와 아까 제가 먹었던 미국 텍스맥스의 브리또는 많이 다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미션 스트리트에서 판매되었던 미국 스타일의 브리또는 미국화된 멕시코의 브리또인 겁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에 가면 이 브리또가 있긴 한데 제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고 담백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먹는 우리가 느끼는 멕시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진다 텍스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텍스맥스가 뭐냐? 멕시코랑 경계를 가지고 있는 텍사스 지역에서 미국 사람들이 먹던 멕시코 음식을 일컫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에 비해 키도 크고 양도 많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첨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주문할 때 넣었던 사워크림 같은 것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